선한투자연구소의 유망입니다.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가 상승했고요.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거리두기 완화가 확대가 돼서요. 10인 12시까지 식당, 카페가 이용이 가능하고요. 심야 영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거리두기 완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안전규제 강화에 원자재난, 금리 인상까지 건설사들 삼중고에 신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자, 건설사가 안전규제 강화, 원자재 상승, 금리 인상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결론은 건설비의 상승에 의한 분양가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신규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크면 분양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사는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신규 분양가의 70에서 80%에 근접할 때까지 분양을 미룰 것입니다. 결론은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가계기업 정부 5천조 빚더미 영끌 비투 작년에 462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도 늘고요, 가계도 늘고 정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 1인당 부채 1억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플레로 1억의 가치도 많이 하락했죠. 새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금리 인상과 세금 인상이 될 것입니다. 상장사 실적 사상 최대, 올해는 이익 증가율이 꺾일 것 같다. 자,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대기업이 너무나 잘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2022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무당까지 배송하는 로봇을 곧 선보일 것이다. 로봇 회사 트위니가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 대신 로봇이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은 연구 개발과 투자입니다. 자, 치킨 튀기는 로봇을 만드는 뉴로메카라는 회사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이 회사는 대표 제품이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고요. 그 외에 바리스타 로봇, 수제 맥주 로봇, 아이스크림 제조 로봇, 음료 서빙 로봇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 못하고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은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휴식입니다. 이런 업종이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요. 단순 노동은, 인간의 노동력은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자, V자 반등을 마친 톰리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과 공급난에서도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도 물러가고 우크라이나도 끝이 나면 세계 경제는 점차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정책 눈치 싸움, 아파트 증여가 5년 만에 최저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증여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여가 늘어난 원인은 양도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파는 것보다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증여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양도세가 인하가 되면 증여는 당연히 감소가 될 것입니다. 창동역 아레나가 6월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구상 7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데요.
앞으로 3년 후인 2025년에 서울 아레나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어, 아레나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GTX-C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은 이 지역은 일자리와 교통이 모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값이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 이전 개발 기대로 종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희궁자이 전용 발사가 20억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평균에 비해서 종로구의 상승이 더 가파른데요. 서울의 중심이지만 고도 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종로구에는 큰 호재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빌라의 가치가 더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서충주 푸르지오 이달 1169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아파트가 1029가구고 오피스텔이 140실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한 단지에 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가치와 위상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공짜 점심값 5,200달러. 자, 미국 워싱턴 DC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그런 기사이고요. 월세, 자동차, 기름, 음식료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돈을 풀었으니까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어, 그동안 그 임금이 5.6% 상승했지만 물가가 7.9%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임금은 깎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소득을 감소시키는데요.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물가세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로 경제가 침몰하면 모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풀린 돈의 절반 이상은 소비가 아닌 자산으로 흘러갑니다. 돈이 풀린 만큼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결국 위기와 돈풀기가 반복될수록 투자자는 더 부자가 되고 불안을 느끼고 현금 비중을 늘린 사람은 망합니다. 인간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금융 문명의 돈은 해안을 가진 사람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언론은 이번에는 진짜 심각하다, L자형 침체다, I자형 침체다를 이야기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오히려 자산을 매입할 때입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업무지구 뉴타운 도심공원 통개발 용산을 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서울시가 2007년에 공개한 개발 조감도입니다. 용산은 국제적인 업무지구가 되거나 지금 문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임대아파트가 되거나입니다. 2007년 계획대로 주거보다는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업무 중심의 마천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산의 가치는 급감할 것입니다. 자, 국제 업무 지구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그리고 한남 뉴타운 개발이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용산이 아름답게 개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지명자죠. 네,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규제를 풀리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만일 그것이 두려워서 문정부처럼 재건축 재개발을 막고 대출을 막아서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면 5년, 10년 후에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폭등하게 됩니다. 자, 아시아나 하와이 노선을 다시 재개했다고 합니다. 국제선이 속속 운항을 재개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금 폭탄에 반포 재건축이 333가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주택 부족이 가장 심각한 곳은 서울이죠. 그래서 한 채라도 집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조합원들이 어, 소형 아파트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채를 받게 되면은 종부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차라리 중대형 한 채로 선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재건축 조합원이 다주택자가 불리하니 소형 아파트 원 플러스 원을 포기하고 대형 아파트 한 채로 선회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올 임대 물건 하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주택의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임대가와 매매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주택자를 계속 적폐를 몰면 집값은 계속 상승합니다. 규제를 하면 집값이 오르고 규제를 안 하면 집값이 내립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를 더 규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나빠도 너무나 나쁜데요. 그들의 주장은 집값을 올려받으려는 욕심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만일 그런 능력이 있다면 모두가 재벌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팔려는 사람이 비싸게 팔려는 것이 욕심이라면 살려는 사람이 싸게 사려는 것 또한 욕심입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폭락론에 심취하고 다주택자를 욕하는 것입니다. 싸게 사고픈 욕심 때문입니다. 가격은 욕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부터 손본다. 임대차 3법 순차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5년간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임대사업자는 죄가 없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임대사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는 애국자이고요, 선입니다. 공급자이고요, 납세자입니다. 외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완화해 줍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주택자가 많은 세상은 천국이고 다주택자가 사라진 세상은 지옥입니다. 자, 여기서 천국은 소득 대비 주거비가 낮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지옥은 소득 대비 주거비가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주거비가 가장 낮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세 제도를 보고 임대인을 천사라고 합니다. 모든 외국인들은 전세 제도가 자리 잡은 한국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한 탓입니다. 또한 빌라, 오피스텔에 투자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주택 수에서 빼주는 방안을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4월 5일 선투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